자, 세월이 참 빨라요. 오늘 보니까 며칠 남았죠? 한 197일 정도 남았네요. 참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는데, 적게 남았다고 그러면 적게 남은 거고, 많이 남았으면 많이 남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190페이지 5번, 등기에 무슨 요건이 나오죠? 등기 유효 요건이 나옵니다. 자, 등기 유효 요건과 관련돼서, 요거는 민법하고 등기법에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등기 유효 요건, 유효 요건. 자, 등기 요건은 가중치로 본다면 별표 5개예요. 그러면 적어도 등기 요건과 관련돼서 민법 하나, 등기법 하나에서 두 문제가 출제된다고 정sab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등기 요건은 그러면 기초 체력을 어떻게 따져야 되느냐? 틀을 잡아야 되겠죠. 그럼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렇게. 자, 형식적 유효 요건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실체적 유효 요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쭉쭉 빠져나가야 돼. 그러면 형식이라는 것은 뭐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절차라는 것을 빨리 감각을 잡아야 돼. 절차. 실체라는 것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용. 그러면 이렇게 이제 뭐예요? 합치를 가져와야 돼. 합치. 자, 그러면 봐봐요. 측량과 승량의 합치를 가져와야 계약이 형성이 되죠. 그런데 봐봐요. 근데 꼭 맨날 요번에 이제 단하고 모의고사가 나왔는데 매매는 계약이죠. 계약이면서 무슨 계약일까요? 유상계약이고 대표적으로 무슨 계약이죠? 낙성계약이야. 낙성계약이라는 것은 그러면 낙성계약이라는 것은 이게 들어가줘야 돼. 약정이라는 단어가 빠지면 이거는 틀린 지문이 돼요. 봐봐요. 매매란 그러면 당사자가 사고 파는 것을 당사자가 뭐 하는 것. 약정. 이 약정이라는 단어가 빠지면 이거는 뭐예요? 계약법에서 틀린 지문이 돼요. 항상 약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잡아봐야 돼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 계약법에서 약정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면 X자 이렇게 잡고 그러면 낙성계약에서 반대말은 무슨 계약일까요? 요물계약이죠. 좋습니다. 그러면 요물계약은 뭐예요? 그러면 요물계약은 약정 플러스 뭐예요? 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거야. 그러면 요물계약에서 이제 올해 또 출제 예상이 되는 게 4개는 기본적으로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현대계보다 이렇게 잡아줘야 돼. 이 현이 뭘까요?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권계약, 보증권계약이 돼. 근데 여기에서 요거에서 이제 끌어내야 돼. 그러면 봐봐요. 대물변제는 그럼 계약이잖아. 근데 변제는 뭐예요? 변제는 계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변제와 대물변제는 달라요. 다르다는 거야. 변제는 그러면 뭘까요? 이거는 사실행위고 요 대물변제는 계약이라는 거 조심해서 단어놔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변제하고 대물변제의 관계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대물변제, 요물계약이 돼. 계약권 계약도 요물계약이 돼.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익히다 보면 계약권 계약이 익혀진다고. 봐봐요. 이게 합의 플러스 물건의 인도. 그래서 이게 요물계약이 되거든. 그래서 따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왜 요물계약을 제가 민법 강의할 때 오라고 그러냐? 빨리빨리 문제를 풀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철이를 생각해야 돼. 현철. 그러니까 우리 가수 중에 현철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안 하니까 미쳐버려. 그래서 뭐예요? 미쳐버려. 누가 부르죠? 손담비가 부르죠. 미쳐버리 공부를 안 해요. 그러면 또 하나 뭐예요? 심수봉도 많이 나와요. 심수봉. 아까 뭐예요? 노사연도 하나 나왔었죠. 심수봉은 뭐예요? 항상 생각하면 심수봉은 그때 그 사람.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이 뭐냐? 직접 상대방이거든. 그러면 취소의 상대방은 누가 돼? 직접 상대방이 돼. 그럼 표인 대리에서 상대방도 직접 상대방이 돼요. 그래서 제가 뭐 맨날 그래요. 자, 그러면 현철이, 심수봉, 그 다음에 뭐예요? 손담비, 이런 애들 많이 생각을 많이 해줘야 돼요. 특히 이 심수봉이 시험에 많이 나와. 뭐예요? 집 취소의 상대방과 뭐예요? 표인들의 상대방, 뭐예요? 그때 그 사람이라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문제를 빠져나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지워서, 그러면 이제 합치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합치를 가져오지 않았다. 이게 각하라는 거야, 각하. 각하라는 것은 뭐예요? 각하, 거부라는 거예요, 거부. 자, 부동산 등기법 29조에는 11가지를 열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11가지 중에 1호, 이거는 1호와 2호는 무조건 외워놔야 돼. 1호와 2호는. 1호가 뭐냐? 이거는 가나리반이 돼요. 가나리반. 이거 가나리반이 되고요. 2호는 뭐예요? 이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우리 등기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래서 2호가 그래서 별표가 5개짜리가 돼. 그래서 5개. 자, 그러면 여기 1호. 1호는 가나리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 민법에서도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가 있듯이 우리 등기법에서는 절대적 무효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1호와 2호는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당연무효가 돼요.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직권말소가 돼. 직권말소, 언제나 무슨 대상이 된다? 이의신청이 대상이 돼요. 그러면 요 직권말소와 관련돼서도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요 직권말소와 관련돼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봐봐요. 문제 의미를 모르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직권말소 대상이 아닌 것. 그럼 역으로 해석하면 1호하고 2호 사이가 아닌 걸 골라라 이 말하고 같잖아요. 이 문제도 문제의 의미를 파악을 못하는 사람이 많아. 그러면 직권말소 대표적으로 1호와 2호는 무슨 말소죠? 직권말소잖아. 그러면 직권말소 대상이 아닌 것. 그러면 1호와 2호를 아닌 걸 골라라 이 말하고 똑같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비를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1호는 관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직권말소, 언제나 뭐의 대상이다. 이 신청의 대상이다. 그런데 어떤 학원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봐봐요. 자, 이 말을 모르는 거예요. 자,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다들 잘하니까 봐봐요. 무슨 의미인지 봐봐요. 이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저 사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다음 중 확정적인 것.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 확정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자,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취소권자가 뭐예요? 취소권자가 일단 유효하겠죠. 유효한데 취소권자가 취소를 하게 되면 뭐예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거든. 아직 확정적인 게 아니에요. 무건들이 법률행위 확정적이지 않죠. 강박위험 법률행위 아직 확정적이지 않죠. 토지거래가구에서 법률행위 이거는 뭐예요? 확정적이지 않죠. 그럼 불공정한 거래행위 확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무슨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 그렇죠? 그러니까 요 문제가 무슨 의도인지를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형님님들이 가끔가다 강의를 들으면서 나는 민법 문제를 풀 때 의미를 파악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의미를 파악을 못해서 문제를 못 풀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중 확정적인 걸 골라. 이걸 물어보니까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좋은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 1호는 무슨 위반? 관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직권말소. 그럼 결론적으로 문제가 나왔어. 다음 중 직권말소 대상이 아닌 것. 그럼 결론은 1호, 2호 사이가 아닌 걸 골라라. 요 의미를 파악하노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살다 보면 어때요? 세상 살다 보면 물렁물렁하게 살 때도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완화해 놓는 게 있어요. 완화. 요 판례가 인정하는 거죠. 이 판례가. 그래서 요거는 별표 3개짜리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4개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틀이에요, 이게 틀. 등기효과는 이제 요게 틀이야. 그러면 요 틀을 좀 외워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머지는 이제 이해고. 그럼 저희가 이제 등기효과는 형식적 효과과 실체적 효과 합치를 가져오는다, 각하. 부동산 등기법 29조는 각하 사유로서 11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1호는 관할 위반이요.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우리 등기법에서도 절대적 무효가 2개가 있다. 그래서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직권말소, 언제나 이의신청의 대상이고 판례는 완화해 주는 게 대표적으로 중간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은닉행위, 무효 등기요. 오늘 여기까지 하면 진도가 끝나요. 그래서 이제 다 10문제를 딱 풀고 그러니까 이런 틀을 잡아놓고 이제 정리를 해 들어가야 돼. 자, 그럼 한번 가봅시다.
자, 등기 효건 그러니까 거기 2번에 봐봐요. 네모 2번에 형식적 효건 어떠한 측면이죠? 절차적 측면이라는 거야. 절차적 측면. 자, 1번에 등기가 존재할 것. 2번에 관할 등기소에 등기할 것. 그럼 결론적으로 부동산 등기법 등기 능력이 있을 것. 그래서 거기 뭐 밑에 동시에 신청해야 할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배우게 돼요. 그 박스가 뭐냐? 별표가 5개짜리가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이유와 관련된 거거든. 이유와 관련돼서는 등기 아까 뭐라고 그랬죠? 자, 이유는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등기가 되는 것, 안 되는 것 이거거든. 그러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거는 나중에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파급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잡아놔야 되고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등장 넘겨보니까 3번에 실체는 뭐라고 그러죠? 내용이야. 그럼 등기와 일치하는 실체 관계가 존재해야 되고, 자, 이번에 등기와 실체 관계 일치 정도, 요게 나오네요. 그럼 오른쪽 가니까 가로 2번, 권리 변동 내지 물건행위 일체 정도. 오늘은 요거 좀 보강을 좀 해놔야 돼요. 자, 1번, 동그라미 1번 봐봐요. 동그라미 1번에 뭐가 나와 있죠? 질적 불일치. 자, 질적 불합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 옆에다 써놔요. 이렇게. 질적 불합치는 자, 언제나 무효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연결고리를 어디로 재야 되냐면 이쪽으로 연결고리를 해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1부. 자, 1부의 원시적 사유 무슨 등기일까요? 1부의 원시적 사유. 요거는 이제 이렇게 써놔서 경정등기라고 써요. 그럼 경정등기는 무슨 성이 주어야 돼야죠? 동일성이 유지해야 돼. 이쪽 부분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제.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경정등기 일부의 원시적 사유로서 동일성, 질적 불합치는 언제나 무효야. 자, 그러면 이제 왜 이게 이쪽으로 연결되느냐? 자, 이제 봐봐요. 자, 갑으로 등기를 신청해서 근데 을로 등기해놨어요. 그러면 경정등기에 의한다.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경정등기는 일부에 대해서 무슨 사유죠? 원시적. 무슨 성이 주거돼야 돼? 동일성. 그러면 가까우든 동일하지 않죠. 그럼 동일하지 않으니까 이때는 경정등기에 알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질적 불합치와 관련돼서는 언제나 무효이다 활용해놓고 써먹지도 못해요. 그러면 이걸 어디다 써먹어야 되느냐? 경정등기로 나중에 써먹어야 된다고. 일부에 대해서 무슨 사유? 원시적 사유. 무슨 성? 동일성. 26회 때 2.5점짜리가 됐고요. 자, 이번에 양적 불합치. 자, 이번에 양적 불합치와 관련돼서는 요거 그 옆에다 이렇게 조그맣게 그림을 한번 그려봐요. 자, 저는 크게 그려볼게요. 자, 물건행위하고 등기된 양을 비교해보는 거예요, 양. 자, 그러면 이제 민법에 어떤 기초가 돼야 되겠죠? 물건행위는 무슨 행위가 될까요? 처분행위잖아. 자, 그러면 처분행위예요. 그러면 등기된 양이 많아요? 물건행위가 많아요? 등기된 양. 당사자는 어디까지 처분을 했죠? 물건행위. 그래서 요 한도 내에서 효과가 있는 거야. 근데 요 일부가 등기가 많이 되죠. 그래서 일부.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됐으니까 이때는 원시적 사유야. 일부의 원시적 사유, 이때는 경정등기로 처리되는 거예요. 일단 물건행위가 등기된 양이 많을 때 물건행위 한도 내에서의 효과가 있고 등기 처리 문제는 경정등기로 처리가 된다라는 거. 자, 이번에는 자, 우리가 이제 요거죠. 요게 뭐예요? 자, 케이크라고 생각해봐요. 케이크. 자, 케이크. 저는 그래요. 요즘 애들한테 요거 한번 봅시다. 자, 미수가 뭐예요? 미수가. 몇 살이에요? 미수.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봐봐요. 이 미자가 쌀미자를 분석해봐요. 이 쌀미자가 뭐면 8자 더하기 8팔이야. 그래서 88세. 이게 미수야. 88세가. 그러니까 이 쌀이라는 공정이 얼마나 쌀미자인데 이 쌀미가 우리가 벽실을 뿌려서 쌀을 먹게 한 공정이 손이 몇 번 간다라는 거예요. 88번이 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미수라고 그래. 미수가 몇 살이에요?
88세가 되죠.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봐봐요. 자, 백수가 몇 살일까요? 백수가. 그래서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죠, 백수동. 자, 그러면 100백자야. 100백자. 하나를 빼니까. 그러면 백수 할 때 요거는 흰백자가 돼요. 그래서 백수는 99세가 됩니다. 근데 요즘 봐봐요. 옛날에 이제 백수처럼 살아라 그러면 90수세 잠수하십시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요즘 백수처럼 살아라 그러면 맞아 죽어요. 맞아 죽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미수라는 것은 그러면 88세를 제청하는 거고, 그러면 요즘 애들이 쌀 한 톨 남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 죽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쌀이, 우리 농부들이 쌀 농사를 지는데 손이 88번이 간다라는 거. 그래서 그러면 거기 뭡니까? 우리 스님들이 먹는 그게 밥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다 먹고 나서 물로 씻고 먹는 거, 그게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 자체가. 자, 여기 한번 보죠. 이게 케이크예요. 자, 케이크예요. 자, 이 부분이 썩었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봐봐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썩으면 케이크를 버리잖아. 근데 우리 형님, 누님들은 어때요? 이걸 잘라서 오래 먹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이걸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가 무효면 버려. 전부 무효를 해. 근데 우리 형님, 누님들은 이거 잘라서 먹을 수 있으니까 가분적 의사가 있다면 이때는 뭐예요? 요 한도 내에서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왔네요. 자, 그러면 물건행위, 등기된 양. 일부가 등기가 안 됐으니까 싸잡아 무효야. 그래서 137조 일부 무효의 범위로 해결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부 무효의 범위가 적용이 되려면 가분성이 있어야 돼. 가분성이 있어야 되고, 당사자가 새로운 법률 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가상적 의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한도 내에서는 등기된 양 한도 내에서 유효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원칙은 일부가 등기가 안 됐으니까 싸잡아 무효다. 일부가 전부 무효를 하는 게 원칙이니까. 그러면 당사자가 가분성이 있고 가상적 의사가 있다면 등기된 양 한도 내에서 유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나갑니다. 양적 불합체는 언제나 무효다. 어때? X. 양에 따라서 U 무효가 결정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양적 불합체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개혁에 등기된 권리 내용의 양이 물건행위 그것보다 큰 경우에 물건행위 한도 내에서 효력이 있다. 그래서 물건행위 한도 밑에다 가로 열고 등기 처리의 문제, 경정등기라고 하나 써놔요. 경정등기. 자, 니은으로 가니까 등기된 권리의 양이 물건의 양보다 적은 경우 민법 137조 일부 무효의 범위에서 처리하며, 따라서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지만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게 시험장 가서 요 그림이 생각날 수 있도록 매번 반복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 결론은 이거예요. 양적 불합체는 언제나 무효. 맞습니다. 그러면 질적 불합체는 언제나 무효. 맞아요. 양적 불합체는 언제나 무효다. 어때? X. 양에 따라서 U 무효가 결정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살이 조금 붙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가니까 뭐가 나와 있죠? 실체적 요건의 완화 동그라미 쳐놔봐요. 완화는 그러면 어디에서 인정되느냐? 판례에서 인정되는 거야. 그게 별표 3개짜리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오늘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읽어봐요. 중간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은닉행위. 또 하나는 뭐예요? 무효 등기 유형. 그럼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그러면 첫 번째 1번부터 나왔으니까 모두 생략 등기를 한번 보죠. 요거부터 나왔으니까. 자, 봐봐요. 설명을 한번 들어봐요. A가 건물을 신축했어요. 건물을 신축했으면 누가 등기를 해야죠? A가 보전 등기를 해야죠. 그런데 미등기 전매 행위를 B가 C한테 팔고 C가 D한테 팔았다는 게, 이 사람이 보전 등기를 이미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미 등기가 끝나버리면 이때는 등기는 유예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앞에가 모두 빠졌죠. 무슨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라는 거예요. 모두 생략 등기는 단속 규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04페이지 1번에 가니까 무슨 생략 등기가 있어요? 모두 생략 등기가 있죠. 그러면 거기에서 포인트는 미등기 건물을 잡으라고. 미등기 건물. 자, 그럼 또 하나 잡을 거는 미등기 건물을 등기한 때, 한때의 동그라미잖아요. 한때. 그 뒤에 있죠. 등기가 이미 실행된 겁니다.
그러면 위등기 건물을 등기할 때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 앞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한 다음 양산자를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서 승계 취득자 앞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 이미 격려되었대. 격려 동그라미잖아요. 이미 끝나버렸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등기는 실체관계와 부합해서 그 등기는 그대로 유효하다는 거예요. 무슨 규정이죠? 이게 대표적인 단속 규정이 되는 거야. 자, 이번에 중간생략 등기. 중간생략 등기는 작년, 재작년에 우리 민법에서 사례 문제로 출제를 했죠. 그러면 중간생략 등기와 관련돼서는 요거는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중간생략 등기가 자꾸 헷갈리는 게 뭐냐?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자, 등기가 이미 된 경우예요. 등기가 이미 끝났다. 등기가 이미 된 경우는 등기는 유효. 이미 끝났으면 유효야. 유효. 자, 걸렸다. 간, 처벌은 가능. 처벌은 가능해요. 자, 등기를 청구한 경우는 어떨 거냐? 원칙 무효예요. 원칙 무효. 왜 무효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효가 됩니다. 근데 A적으로 뭐냐? A적으로 사법상 합의. 요 사법상 합의. 요 합의 자체는 무효할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봐봐요. 합의라는 게 이제 의미를 잡아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합의가 뭐예요? 이게 실체관계. 이게 실체관계. 시제관계. 그러면 요 사법상 합의를 뭘로 보느냐? 우리 판례는 단속 규정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속 규정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등기의 처리 문제가 달라져요. 그래서 A, B, C 세 사람이 있습니다. A, B, C 세 사람이 합의가 있다. 그러면 요 C라는 사람이 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있어. 합의가 있다면. 그러면 합의가 없다면, 단절이 됐다면 요 C는 직접 청구할 수 없어요. 대의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대의 청구. 자, 그 다음에 이제 A 조건으로 토지거래가구역이야. 자, 토지거래가구역은 어때요? 이때는 투기를 조장할 수 있으니까 자, 합의가 있든 없든 요거는 언제나 무효예요. 언제나 무효. 자, 언제나 무효예요. 그러면 우리 판례는 요거는 무슨 규정으로 보고 있다? 효력 규정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효력 규정. 자, 그러니까 그러면 중간생략 등기를 문제 풀기 위해서는 그러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냐? 공짜가 어디 있겠냐고요. 자기가 그러면 작년에 합격한 사람은 진짜 존경스러워요. 특히 여기 야간반에 이렇게 많이 오셨고 여기 앉아서 수업 듣는 사람도 진짜 존경스럽다라는 거예요. 특히 야간반은 주간반보다 야간반이 더 존경스럽죠. 일하면서.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어차피 할 거. 자, 그러면 중간생략 등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눠봐야 돼요. 여기 뭐가 있죠? 등기가 이미 끝났죠. 그러면 등기는 유효합니다. 등기를 청구한 경우 원칙은 무효, A적으로 사법상 합의. 이게 바로 우리가 배웠던 실체관계고 단속 규정이야.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합의라는 단어가 있는지를 없는지를 봐야 돼. A, B 합의가 있었고 B, C 합의가 있어서 지금은 등기를 직접 청구하고 합의가 있고 합의가 단절되면 그때는 대의 청구다. 그러면 토지거래가구에서 중간생략 등기는 합의가 있든 없든 무효가 돼요. 그거는 효력 규정으로 보고 있다는 거. 그럼 자기가 부자르니 이거는 기초 체력을 해야 돼. 근데 이제 자꾸 우리 형님 넣는 대로 헷갈려요. 여기 봐봐요. 이걸 생각을 안 해요. 이걸 빠뜨리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간생략 등기 스타트부터 잘못 꺼놨어요. 자꾸 요거만 생각해. 민법 교수님들이 요거만 이야기하거든. 근데 중간생략 등기는 두 가지 전제 요건을 생각하면서 스타트 전상이 돼야 돼. 이미 끝나버렸어. 안 걸리면 돼. 그러면 유효라는 겁니다. 등기를 청구한 경우는 원칙은 무효야. 그러면 A적으로 사법상 합의. 판례가 물어봐. 니네끼리 합의가 있으니 개발이. 그럼 니 그거에 대해서는 봐주겠다. 그게 바로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그 등기는 그대로 유효하다는 거예요. 무슨 규정으로 보고 있다? 단속 규정으로. 근데 모든 심에서 중간생략 등기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거 순위가 있어요. 문제를 풀 때. 일단 요거부터 확인해놔요. 토지거래가구역부터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게 맞다 그러면 이쪽 부분에 가면 거진 심증팔고 맞아떨어져요. 그러면 요거를 한번 보고 그 다음 단계는 등기가 이미 끝난 상인지 등기를 청구한 경우를 꼭 확인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요령을 가르쳐줘요. 중간생략 등기 떴다 이거부터 본다고. 토지거래가고요. 근데 거진 심증팔고 요거는 유효다라고 거짓말을 많이 쳐놓거든. 그러니까 중간생략 등기 볼 때 요거 1단계, 2단계 확인하고
마지막 3단계를 확인하는 요령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 생략 등기 여기에다 이제 갑을 병정만 넣으면 이제 사례 문제가 즉 작년 재작년의 민법 사례 문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거진 우리 등기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청구돼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중간 생략 등기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읽어봐도 되고 본인이 안 읽어봐도 된다라는 거. 특히 1번에 대해서 꼭 읽어보시려면 판례 1번 정도는 한번 잡아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 토지거래가구역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 앞에다 구자를 집어넣어야 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그렇게 집어넣어야 돼. 왜 그럴까요? 지금은 이제 토지거래가구역이 어디로 통째로 들어가서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통째로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억 앞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게 들어가줘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자, 뭐 틀린 설명은 아니니까 그렇게 한번 잡아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 무슨 행위가 있죠? 언익행위가 있네. 이건 아까 설명을 미리 던져봤어요. A가 B가 이게 아버지고요. 여기 아들이야. 아버지가 살아생전 아들한테 주고 싶어요. 정여죠. 자, 정여가 바로 등기 원인이야. 근데 아버지가 아주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짜자. 그래서 매매하자. 그래서 실제는 정여인데 알고 봤더니 매매예요. 그러면 매매 뒤에 정여를 감췄죠. 무슨 행위일까요? 은닉행위가 돼. 그럼 결론적으로 어차피 요 집은 아들한테 가거든. 요 관계가 아까 무슨 관계? 실체 관계. 그래서 자, 그러면 정여를 소유권 이전 등기로 매매한 거 그걸 예를 딱 들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큰 문제가 없고요. 자, 4번에 대해서 무효등기 유형이라는 게 나오네. 자, 무효등기 유형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요거부터 이제 출발을 하자고. 이제 이미 배웠으니까 이제 연결을 한번 해보자. 자, 전국 등기는 전국 등기. 무효인 등기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어때요? X죠. 무효인 등기라도 효력이 발생하는 게 뭐가 있죠? 형식적 확정력이 있어. 그러니까 무효인 등기라도 자,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형식적 확정력.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 언제까지? 말소 전까지.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되겠네요. 자, 표제부 등기, 즉 사실의 등기죠. 사실의 등기죠. 요거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니까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자. 자, 여기가 집이 있어요. 자, 전부 불탔다. 무슨 등기? 멸실 등기. 자, 불탄 자리에다 노란 집을 하나 줬어요. 그러면 이 흰 집하고 노란 집은 같이 해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흰 집 표제부를 노란 집 표제부로 써먹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은 무슨 등기? 멸실. 영어는 소유권 보존 등기. 그럼 결론적으로 표제부는 이용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권리의 등기는 이용할 수 있죠. 권리의 등기. 권리는 그러면 항상 제3자가 개입될 여지를 생각해 줘야 돼요. 그러면 제3자가 없는 한, 제3자가 없을 때만 권리의 등기에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럼 결론만 잡아놓으면 돼요. 자, 무효 등기형은 이제 나왔네요. 표제부 즉 사실의 등기는 불인정, 권리의 등기는 인정. 권리의 등기도 누가 없어야 돼? 제3자가 없어야 되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중복등기 기록의 정리, 그거는 안 해도 좋습니다. 굳이 할 필요가 없고요.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몇 페이지로 쭉 넘기냐면, 자, 200페이지. 제2장 등기소 등기관이죠. 그거는 이제 안 할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정리를 간단하게 해줄 거고. 자, 뒷장을 한번 쭉 넘겨보시죠. 몇 페이지로 가냐면, 자, 222페이지로 가세요. 자, 220페이지 보니까 제4장 뭐가 나오죠? 등기 절차 총론. 여기는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럼 다음 주에 진도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등기 절차 총론. 여기서 우리가 배우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프린트 한번 꺼내 보시죠. 자, 10문제가 참 우리 이제 10문제가 중요한 문제예요. 자, 1번은 별표가 5개짜리. 자, 등기할 수 없는 경우. 자,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요거는 그러면 요거와 관련된 거죠. 요거는 뭐와 관련된 거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요거는 무조건 5개 지문은 버릴 게 없어요. 그럼 오늘부터 이제 하나씩 따져요. 자, 건저당 줄 서나와봐요. 건저당. 자, 손으로 풀어야 돼. 건저당. 건저당 밑에다 등기 등록이라고 써놔요. 등기 등록.
자, 등기 등록. 그러면 맨 앞에 지상권 동그라미잖아요. 지상권은 등기가 되죠. 그러면 지상권을 목적으로 건저당은 설정할 수 있다. 근데 건저당의 대상이 지금 소유권이 지상권이에요. 지상권. 그러면 건저당 뒤에 부기 등기라고 꼬리표를 붙여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등기로 이루어진다? 부기 등기로. 자, 그 다음에 가압류 줄 쳐놔봐요. 가압류. 가압류가 핵심 포인트예요. 앞으로 갑니다. 합의 지분이죠. 합의 지분 줄 쳐놔요. 합의 지분. 합의 지분은 등기가 돼야 안 되죠. 그러면 합의 지분에 대해서 가압류는 등기가 안 됩니다. 정답은 몇 번? 2번이네. 자, 3번은 자, 처분금지 가로를 쳐요. 처분금지. 자, 처분금지는 항상 없다고 생각해요. 돼지꼬리를 붙여서 없애버려요. 자, 가처분 등기 앞에는 처분금지가 매번 붙어. 가처분 줄 쳐놓고요. 그러니까 가처분에 처분금지가 붙으니까 처분금지를 없다고 읽어요. 그러면 가처분만 읽어요. 그럼 앞에 이제 공유지분 줄 쳐놔봐요. 공유지분은 등기가 돼야 안 돼. 되죠. 그러면 공유지분의 가처분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자,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2번은 맞고 3번은 틀렸죠. 자, 가압류 줄 쳐놔봐요. 가압류. 자, 가압류. 자, 그러면 가압류. 앞에 등기된 임차권 줄 쳐놔봐요. 그러면 등기된 임차권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요거 4번이 출제원이 어렵게 출제되면 상당히 어렵게 출제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가로 열고 주의라고 써요. 자, 등기된 임차권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런 것. 등기된 임차권에. 자, 그러면 등기된 임차권에 대한 대안이 빠져서 좀 말이 곤란해요. 자, 등기된 임차권에 대한 저당권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조심해야 돼. 자, 그러면 저당권의 대상은 등기 등록되지만 채권에 대해서는 안 돼요. 설사 등기된 임차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등기된 임차권의 가압류 가처분은 들어갈 수 있지만 등기된 임차권에 대한 저당권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 사실 여기까지 오면 붙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조심해서 다뤄놔야 돼. 왜냐하면 민법에서는 박스 문제가 나오거든. 봐봐요. 자, 박스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다음 중 저당권이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그러면 뭐예요? 대표적으로 지역권 써봐요. 지역권은 등기되더라도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없죠. 그럼 여기에다 이걸 하나 집어넣어 버린다고. 등기된 임차권. 이거는 뭐예요?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요거는 민법보다 등기법보다는 민법에서 조심해야 돼. 민법에서. 그러니까 등기된 임차권의 가압류는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등기된 임차권에 대한 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다라는 거. 그거 진짜 조심해야 돼. 특히 민법에서. 자, 그러면 5번입니다. 5번에 가압류 줄 쳐놔봐요. 자, 그러면 저 앞에 전세권 동그라미. 자,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는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이때 전세권은 가압류. 이때 가압류는 옆에다 써요. 이때 가압류는 무슨 등기로 이루어질까요?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로 이루어지겠죠.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는 그때는 주등기고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는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럼 가압류 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뭐도 돼요?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돼. 그러니까 요 5개 지문을 자기가 가지고 놀아야 돼. 참 중요한 지문들이에요. 그래서 1번은 특히 2호 사유와 관련돼서 중요한 지문이고요. 자, 그러면 1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2번에 대해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러면 1번은 한번 눈독 들여놓고요. 자, 2번 가보죠.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에 거기에서 중심키는 소유권이에요. 소유권을 박스를 딱 쳐놔봐요. 소유권은 무슨 권능이 있죠? 처분 권능이 있죠. 그럼 앞으로 가요. 토지 일부, 토지의 특정 일부, 그러면 부동산 일부네. 부동산 일부의 소유권을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무슨 절차를 밟고? 분할 절차를 밟고 가야 된다라는 거. 그럼 2번은 맞네요. 자, 그러면 이제 유증 동그라미 쳐놔요. 자, 유증은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유증은 특정 유증과 포괄 유증이 있어요. 그러면 뒤에 이제 특정 유증인지 포괄 유증인지 찾으러 가야죠. 특정 유증. 특정 유증은 그 밑에다 186조라고 써. 특정 유증은 186조입니다. 그러면 186조. 그러면 등기해야 돼? 등기하지 않아야 돼?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발생하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이 되네. 만약 포괄 유증이라면 몇 조로 갈까요? 187조.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자, 4번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잘라요. 건물의 신축은 원시취득이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오케이. 자, 5번에 합유 등기 줄 쳐놔봐요. 키워드 찾았어. 합유 등기에서는 합유 지분은 표시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지분은 표시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만 표시해주면 되죠? 합유라는 뜻만 표시해주면 된다라는 거. 아마 여기에서 버릴 지분이 하나도 없네. 2번, 3번. 2번, 3번 굳이 고르라면 2번, 3번, 5번 지분 이런 것들은 매년 또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 1번하고 1번에 대해서는 제가 양보할 수 있어요. 2번 양보한대, 3번 양보한대, 5번 지문도 양보가 한대. 그러면 2번 문제에서 2번, 3번, 5번 지문 요 세 개 지문은 반드시 마르고 닳도록 따져야 돼요. 자, 3번 가보죠. 자, 다음 중 등기와 물권 변동의 효력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명하는 판결 줄 쳐놓으세요. 이게 무슨 판결이 될까요? 이행 판결이 되죠. 이행 판결은 몇 조로 가죠? 186조죠. 그럼 판결이 확정으로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죠.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되네. 자, 이번 지문과 관련돼서 언인행위 실효로 된 경우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도 거기까지 잘라봐요. 자, 2번 지문. 요 2번 지문은 민법에서 자주 출제돼. 자, 그러면 언인행위가 실효된 경우 말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거기까지 잘라서 그 사이에다 요걸 하나 집어넣어요. 548조라고 써요. 민법 548조. 자, 548조가 뭐냐면 이게 바로 해제권의 효과예요. 해제권의 효과. 해제권의 효과가 돼요. 자, 해제권의 효과는 이렇게 써놔요. 우리 판례는 물권적 효과설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권적 효과설이라고 써요. 물권적 효과설. 자, 물권적 효과설. 물권적 효과설이 뭐냐? 채권행위가 무효면 물권이 즉시 복귀가 돼. 그러면 물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뭐요?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물권 변동이 발생해. 몇 조로 빠진다? 187조.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특히 요 2번 지문은 민법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고요. 민법에서 액기 써야 요거는.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더 이상 이야기하면 민법의 범주를 넘어서는 겁니다. 자, 3번을 가죠. 자, 부동산의 증여는 증여 동그라미, 증여. 그럼 증여는 밑에 툭 쳐요. 그러면 계약이라고 써요. 계약. 계약이죠. 계약은 그러면 가로 열고 어사표시라고 써요. 어사표시. 그런데 문제 푸는 어사표시. 어사표시가 몇 개죠? 2개죠. 그러니까 186조로 빠지네. 그러면 정유는 등기가 해야 소유권이 이전된다. 자꾸 사고를 이렇게 문제를 풀라는 거예요. 문제를 애우지 마시고. 자, 그러면 거기 4번에 포괄유정 줄 쳐놔봐요. 포괄유정. 포괄유정은 그 밑에 187조죠. 상속의 경우와 같이 등기를 하지 않아도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오케이. 자, 5번은 점유취득시효 줄 쳐놔요. 그럼 요거는 별표가 3개짜리죠. 점유취득시효는 187조의 유일한 A조항이죠. 취득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오케이. 정답은 몇 번? 1번. 자, 이게 지금 요 10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등기법 민법에서 가장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야. 그러니까 등기법은 쉬워도 어렵고 어려워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것들을 대적을 해야 됩니다. 자, 4번입니다. 4번에 대해서 별표 5개나 넣고 등기 유효권 및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1번에 등기 신청이 대리권이 없는 자가 등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를 간과하고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잘라봐요. 그러면 거기까지 잘라서 그 앞에다 거기 앞에다 써봐요. 바로 앞에 자른 앞에다가 1호야? 자, 1호 X라고 써요. 그 앞에. 자, 1호도 아니죠. 2호도 아니야.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그러면 1호도 아니고 2호도 아니네요. 그럼 결론 나갑니다. 실체관계와 부합한 태어난 그 등기는 유효하다. 오케이. 그래서 1번. 그렇게 문제를 푸는 거야. 자, 그러면 2번. 간헐 위반한 경우 줄 쳐놔봐요. 간헐 위반 경우. 그럼 몇 호유? 1호. 위에다 써요. 1호네요. 1호라고 써요. 1호는 뭐예요? 아까 뭐라고 그래서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직권말소, 언제나 뭐의 대상? 이 신청의 대상이죠. 그러면 실체관계와 부합하든 부합하지 않든 절대적으로 무효가 돼. 그럼 결론적으로 유효하다 그랬으니까 틀렸네. 정답은 몇 번? 2번. 오케이. 자, 3번은 사망자를 상기 의무자로 해서 격려된 등기라도 그의 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잘라봐요. 거기까지. 그러면 다시 이제 앞으로 가요. 위에다 1호도 아니네. 1호 X라고 써요. 1호. 자, 2호도 아니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마무리. 실체 권리관계에 부합한 그 등기는 그대로 유효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이중보전 등기의 경우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동일인 때 잘라요. 동일인이 돼. 잘라놓고 동일인 동그라미. 동일인 줄쳐놔요. 그러면 먼저 행해진 등기가 유효야. 먼저 이루어진 게. 그럼 먼저 행해진 것이 유효하고 뒤 동그라미. 뒤에 행해진 등기는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대로이다. 그럼 판례 밑에다 써요. 판례. 그러면 판례는 뭐냐? 절차법설이라고 써요. 우리 판례는 절차법설에 따르고 있어. 절차법설. 그러니까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후등기는 무효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차법설. 자, 5번은 이조문서인 등기라 하더라도 거기까지 잘라봐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잘라서 1호X라고 써요. 1호도 아니네. 2호도 아니네. 그러니까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거나 주인이 있는 경우 그러한 등기는 뭐하다? 유효하다. 그래서 아까 뭐예요? 1호, 2호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1호는 무슨 위반? 간헐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1호와 2호는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직권말소, 언제나 뭐의 대상? 이의신청의 대상이야. 자, 5번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그러면 1번의 키워드 한번 잡아봐요. 5번은 제가 이제 역으로 물어볼게요. 여쭤보겠습니다. 1번의 키워드. 자, 동그라미 1번에서 중심키, 가등기 줄쳐놓으세요. 가등기는 그러면 가등기는 예비등기죠. 가등기 된 집도 뭐 할 수 있어? 처분할 수 있다. 근데 끝에 없다라고 그랬으니까 틀렸죠. 그러면 1번은 X다. 자, 상 2번 지문으로 가죠. 갑의 물건에 관한 등기가 은인 없이 말소되었다면 잘라요.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 동그라미. 자, 전성 요건 X라고 써요. 우리나라 등기는 전성 요건주의가 아니야. 뭐예요? 효력 발생 요건주의지. 요 2번은 민법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번을 가죠. 자, 3번 지문은 어디가 중심키인지 일단 잡아요. 미등기 부동산 잡아요. 그러면 또 하나를 어디가 잡아야 돼? 이미 등기가 된 경우 찾아야지. 등기가 된 경우 한 경우니까 그게 무슨 생략 등기다. 거기까지 잘라서 6자로 압축시켜요. 그게 모두 생략 등기야. 모두 생략 등기는 단속 규정, 효력 규정, 단속 규정. 그럼 결론적으로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그 등기는 그대로 유효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번은 그러면 무효다 그랬으니까 틀렸네. 자, 4번은 갑의 A 부동산을 어디 매수하여 백에게 전매한 경우 갑이 동의하지 않았대. 동의 줄쳐놔봐요. 그러면 동의하지 않았다. 합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거기 끝에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있다 그래서 틀렸네요. 그러니까 합의가 있을 때만 무슨 청구다? 직접 청구야. 그러면 이때는 직접 청구가 아니라 무슨 청구가 될까요? 대의 청구가 되겠죠. 그러면 4번은 X가 되네요. 자, 그러면 5번은 중심키 한번 잡아줘요. 중심키가 어디가 될까요? 가등기 줄쳐놓으세요. 가등기. 그러면 뭐기 중심, 그러면 끝에 가서 추정되지 않는다. 맞네요. 가등기는 무슨 등기죠? 예비등기. 그럼 추정력은 종국 등기죠. 그러 추정력은 미치지 않는다. 그러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는 거네. 자, 6번 갑니다.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기는 물건의 전송 요건임으로써 등기가 어림없이 말소되면 물건은 상실된다. 어때요? X. 아까 등기는 전송 요건주의가 아니라 뭐예요? 효력 발생 요건주의거든. 결론적으로 1번은 X.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되네. 그럼 2번 한번 가볼까요?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사실 자체로 그 등기에 표시된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체관계도 조정력이 미친다. 이 소리네요. 3번의 말소 회복 등기는 말소된 종전의 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오케이. 4번의 등기의 절차나 과정에 하자가 있으나 그 등기가 잘라봐요. 절차나 과정에 하자가 있으나 그 등기가 대표적으로 무슨 행위가 있을까요? 언익행위라든지 중간 생략 등기라든지 이런 걸 지칭하는 거예요. 그럼 최종 결론이 뭐예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 그 등기는 뭐하다? 유효하다. 오케이. 자, 등기는 추정력이 있으므로 추정력 줄쳐놔봐요. 있으므로 자르고 추정받은 누가 입증해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서 그 사유를 입증해야 된다. 그러면 입증 책임 1단계 유리한 쪽이 2단계 법조문 문구대로 입증하고 3단계는 추정받으면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그럼 6번은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네요. 자, 7번입니다. 등기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러면 1번의 중심키 잡아요. 그렇죠. 담보가등기 줄쳐놔요. 담보가등기. 두 자로 건써요. 그게 권리라고 써요. 그게 권리라는 거야. 자, 권리된 등기는 제3자가 있기 전인지 후인지를 찾아봐야 돼. 있기 전이에요, 후예요?
전. 그러면 끝에 가서 유효하다. 맞네요.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된다라는 거. 자, 나머지가 왜 틀렸는지가 이제 중요해요. 자, 건물 멸실로 줄 서나봐요. 자, 건물 멸실로 그러면 그 밑에 표제부 써놓으세요. 표제부 이 소리야. 표제부는 그러면 유효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끝으로 달려가. 유효하다, 틀렸다는 거 알 수 있죠. 무효다 이렇게 돼야 돼. 자, 3번입니다. 갑소의 미등기 부동산을 어리 매수하여 얼명의로 한 잘라봐요. 한. 그러면 여기에서 키워드를 두 군데를 잡아야 되겠네. 미등기 부동산 줄쳐놔요. 그러면 거기 뒤에 한자 동그라미. 한. 그게 이미 등기가 됐다라는 거네. 모두 생략 등기죠. 단속 규정, 효력 규정, 단속 규정. 끝에 가서 무효다, 틀렸다는 걸 할 수 있네. 유효다. 4번에 부동산은 증여하으나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록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잘라봐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내자로 근처, 언익행위. 언익행위는 단속 규정, 효력 규정, 단속 규정이죠. 그러면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5번 지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줄쳐놓으세요. 그러면 토지거래허가구역하고 뒤에 또 하나 키워드를 찾아요. 중간생략등기 이걸 찾아야 돼요. 그럼 중간생략등기 플러스 그러면 합의가 있든 없든 절대 무효가 돼. 그러면 끝으로 가서 유효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라도 제대로 풀어라는 겁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그러니까 답만 외우면 안 돼요. 이렇게 풀어야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8번을 가죠. 등기의 효력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같은 부동산에 관해서 등기의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줄쳐나와요. 없으면 등기의 순서에 따른다. 이게 뭘까요? 가로 열고 순위 확정적 효력이라고 써놔요. 아까 순위 확정적 효력. 확정적 효력. 그럼 한 번 더 연습해 주죠. 같은 구, 순위 번호, 다른 구, 잡서 번호. 자, 3번, 그러면 2번으로 가죠. 전속기간의 만료로 지상권 동그라미 쳐나와요. 지상권. 지상권이 실제 법상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달라요. 지상권 동그라미. 그러면 지상권 동그라미. 찾았어요? 그러면 지상권 묶어요. 그러면 그게 이중지상권이네. 이중지상권은 후등기 저지력상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지상권 설정 등기는 수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맞네요. 자, 3번에 채권 담보권.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담보가등기 줄쳐놓으세요. 자, 담보 동그라미. 자, 뒤에 가서 경매 찾아. 경매. 자, 우선 변제적 효력. 맞네요. 담보가등기가 들어가면 경매 청구권, 우선 변제적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담보가등기와 일반가등기랑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게 연습이 이제 나중에 계속 문제에서 배양을 시켜주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2번도 3번도 맞네요. 우리나라는 승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거기까지 잘라봐요. 그러면 거기까지 5점. 대항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어때? X. 그러면 임차권 하나 써놔봐요. 임차권. 임차권은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물건이에요? 채권. 등기함으로써 제3자의 계기는 힘. 대항력을 뭐다 인정하고 있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돼요. 자, 5번에 등기부 취득시효 점규적 그러면 등기부 점유시효 취득에서 등기와 마친 찾았다. 마친 찾았다. 동그라미. 자, 적이라고 하나 써놔야 되겠네요. 적. 자, 점유취득 시효 동산의 시효 취득에 있어서 점유와 같은 동그라미 찾았다. 같은. 자, 적이라고 써요. 적. 그러면 합쳐봐요. 점유적 효력. 우리 등기부 취득시는 무슨 적 효력이 있다? 점유적 효력. 그러면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거네. 자, 9번으로 이제 한번 가보죠. 자, 등기의 추정적 효력. 이거는 가중치로 본다면 별표 3개짜리예요. 자, 그러면 자, 기억은 왜 틀렸어요? 명문으로 틀렸어요. 명문 규정이 없다라는 거야. 등기의 추정력은 명문 규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 1번은 X네. 자, 니은의 건저당 설정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등기의 상한은 피담보 채권에도 추정된다. 그래서 니은은 무슨 관계? 그 앞에 실체 관계라고 써놔요. 실체 관계도 추정력이 미친다. 그러면 니은은 맞네요. 자, 직업과 관련돼서 등기의 추정력은 권리의 등기에 인정되며 표제부, 즉 사실의 등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디귿은 맞네요. 니은 맞고 디귿 맞고. 자, 그 다음에 리을과 관련돼서 리을은 점유의 추정력 거기 줄쳐놔요. 점유의 추정력. 점유의 추정력. 그 옆에 여백이 있으니까 한번 요 세 개를 좀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이게 상당히 우리 형님님들이 또 어려워해요.
자, 이렇게 한번 써봐요. 세 개를. 등기의 추정력, 점유의 추정력, 점유적 효력. 세 개를 이렇게 써놓고 나중에 이제 공부가 얄팍하게 한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나중에. 자, 그러면 등기의 추정력과 점유의 추정력과 점유적 효력은 다 다른 내용이야.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옆에 여백이 있으니까 오늘 요 세 개에 대해서 특히 민법하고 등기법에서 맨날 같이 보면 안 돼요. 자, 등기의 추정력. 자, 등기니까 여기다 써놔요. 등기의 추정력은 부동산의 추정력을 나타내요. 부동산의 추정력. 자, 등기의 추정력은 명문 규정이 없어요. 그 다음에 명문 규정이 없고 학설 판례에서 인정되고 있다. 학설 판례에서 인정. 자, 이번에는 점유의 추정력이에요. 점유는 요거는 동산의 추정력을 나타내요. 동산의 추정력. 동산의 추정력을 나타냅니다. 요거는 명문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민법 200조. 민법 200조. 권리의 적법 추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적법 추정. 적법 추정. 권리의 적법 추정. 요거는 동산의 추정력을 나타내요. 200조. 점유의 추정력은. 자, 점유적 효력은 이거는 조금 전에 했죠. 이거는 아까 뭐예요? 등기부 취득시효를 지칭하죠. 등기부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로서 이거는 민법 245조 배탕 2항이라고 그랬어요. 2항.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다 다른 내용이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객관식 문제 풀이할 때 세 개가 진짜 헷갈려요. 그러니까 등기 추정력, 점유의 추정력, 점유적 효력. 요게 이제 다 다르다는 걸 생각해 두셔야 된다는 거. 요거는 그러면 기본을 잡아놨으니까 그거에 나름대로 암기를 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집에 가서 등기의 추정력 부동산, 명문 규정이었고 학설 판례 인정되고 점유의 추정력은 동산, 민법 200조, 권리의 적법 추정, 점유적 효력은 등기부 취득시효, 민법 245조 2항. 결론. 등기의 추정력과 점유의 추정력과 점유적 효력은 달라요. 그러면 거기 이제 리얼 가서 한번 봐봐요. 자, 리얼에 가서 점유의 추정력 줄쳐놨어요. 앞에 가봐요. 등기된 부동산이잖아. 등기된 부동산. 등기된 부동산이죠. 맨 앞에. 저는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점유의 추정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리얼은 X예요. 점유의 추정력은 동산의 추정력을 나타내요. 그래서 X. 자, 이번에는 미음의 소유권 이전 등기 줄쳐놔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밑에다 공동신청이라고 써요. 우리 등기법으로 처리해보죠.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신청이야. 둘이 손잡고 가세요. 그러면 둘이 손잡고 갔다는데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추정력은 깨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경우 등기의 명의자는 전 소유자에 대해서 적법한 줄쳐놔요. 키워드 찾았다. 등기 원인. 등기 원인에도 추정력이 미쳐 안 미쳐? 미친다.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등기 원인이 나왔죠. 아까 실체 관계도 추정력이 미치고 절차 관계도 추정력이 미치고 등기 원인에도 추정력이 미쳐. 결론 O가 되네. 자, 그다음 비읍에 소유권 보전 등기 줄쳐놔봐요. 소유권 보전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는 그 앞에 단독 신청이라고 써놔봐요. 단독 신청. 단독 신청이야. 단독 신청은 자, 신속성은 뛰어나나 정확성이 떨어져. 그래서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하게 되면 추정력은 와장창 깨져. 그래서 끝에 가봐요. 추정력이 유지된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러면 항상 소유권 이전 등기로 나왔는지 소유권 보전 등기로 나왔는지를 꼭 확인하는 연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쉬었습니다. 구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특별동그라미. 자, 특별조치법. 거기 위에다 써요. 특별하니까 써요. 특별하니까. 자, 특별조치법에서 등기가 되면 특별해. 그래서 강한 추정력이 발생해.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자, 그러면 갑니다. 자, 구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래서 X가 되는 겁니다. 자, 특별조치법 뭐라고요? 특별해. 그러니까 강한 추정력이 발생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불러보죠. 기억은 X, 니어는 O, 디귿은 O, 그 다음에 리얼은 X, 그 다음에 미음은 O, 비읍은 X, 시옷은 X. 그럼 맞는 거, 틀린 거 몇 개? 4개. X가 4개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민법에서도 판례에서 자주 출제되니까 요것도 조심해서 다뤄놔야 돼요. 오늘 10번의 마지막 문제를 풀어보자.
자, 등기 권리 순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가로 열고 써놔요. 이게 무슨 얘기죠? 바로 순위 확정적 효력과 관련된 문제가 돼. 순위 확정적 효력.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건 전국 등기에서 순위 확정적 효력이구나. 이걸 다져놓으라고요. 그럼 1번 갑니다. 같은 부동산에 관해서 등기의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줄차라세요. 없으면 자, 그 순서에 따른다. 오케이. 이번에 등기 순서는 등기 기록 중 이제 연속 같은 국 무슨 번호, 순위 번호, 다른 국 무슨 번호, 접수 번호. 오케이. 자,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와 잘라봐요. 그런데 맨 앞에 건물이 생략돼 있어. 항상 앞에는 건물이야. 자, 그러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동그라미. 앞에는 건물이고 뒤에는 토지죠. 같은 거, 다른 거, 다른 거. 그러면 순위 번호, 접수 번호, 접수 번호. 그러면 순위 번호에 따른다. 어때? X.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4번과 5번은 요거는 읽어봐도 돼요. 읽어봐도 되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요 세 개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오늘 마칠까 생각 중입니다. 등기의 추정력, 점유의 추정력, 그 다음에 점유적 효력,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머릿속에 다르다고 인지를 하셔야 돼. 그러면 등기의 추정력, 요거 등기 툭 쳐봐요. 부동산이잖아. 명문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학설 판례에서 인정되는 거. 저 점유를 툭 치면 동산이야. 등기된 부동산은 안 돼. 동산의 추정력을 나타내요. 민법 몇 조? 200조. 권리적법 추정으로 나중에 연결돼요. 그러면 점유적 효력은 등기부 취득시와 관련돼서 민법 245조 2항. 그러니까 등기 추정력과 점유의 추정력과 점유적 효력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10문제가 참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10문제에 대해서는 자꾸 마르고 닳도록 한 두세 번만 좀 풀어봐요. 그러면 답만 외우면 안 돼요. 답을 외워서는 절대 안 돼요. 10문제들은. 그래서 요 10문제만 자유자재로 푼다면 이제 등기법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자, 민법 물권법 파트도 걱정 안 하면 되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네.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다음 주 금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